안녕하세요. 화수분 복된지를 잘 들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좀 창문 밖을 보니까 차분한 그런 약간 흐린 날씨이네요. 또 이런 날씨는 이런 날씨대로 또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친한 동생과 함께 한 10분의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하시는 요양원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인제 뭐 빵하고 과자하고 딸기하고 음료수하고 그런 간식을 챙겨 갖고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요양원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도 다른 요양원에서 제가 강의도 했고요. 요양원에도 직접 찾아가고 제가 그 요양원에 뭐 쌀도 후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제 요양보호사분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이제 강의도 했고요. 그리고 인제 요양병원에서도 환우분들 암 수술하시고 요양 중이신 분들 대상으로 또 강의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인제 인터넷 검색을 해 가지고 제가 그 인연이 되는 요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요양원에 다녀오면은 며칠 동안 마음이 좀 애잔하고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애틋한 애틋함, 그리고 선한 마음, 그리고 인제 요양원에 다녀오면은 인제 돌아가신 인제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요. 어차피 누구라도 겪어야 될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죠. 노화의 과정, 그리고 인제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것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제 어제는 제가 간 곳이 한 10 분이 계신 곳인데요. 그다음에 인제 관리하시는 원장님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계신데, 인제 딸기하고 음료수하고 같이 인제 어르신분들 같이 앉아서 잠시 담소를 좀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시설이 크고 시설이 작든 어쨌든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어르신분들이 표정과 그런 모습에서 저는 그래도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껴요. 그리고 어느 요양원에 제가 예전에 갔을 때, 어디라고는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은 거기에도 제가 과일을 좀 사 가지고 가서 어르신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잠시 동안 음 좀 담소를 나누었는데요. 그분들의 눈빛이 정말 다 똑같이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희망이 없다고 할까요? 너무 '우리는 좀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너무 힘이 없는 그런 표정과 눈빛이었고요. 그것은 그곳에서 생활해 보지 않은 분이라면 잘 못 느끼시겠죠. 왜냐하면 거기 시설에서 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어르신분들께서 일단은 가정이 아닌, 집이 아닌 그런 시설에 오셔서 살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이렇게 외로움이 들어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제도 인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인제 뭐 간식거리를 사 가지고 인제 가니까 처음엔 낯설어하셨어요. 어르신분들이 막 소파에 앉아 계신 분도 계셨고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는 미리 전화를 드리고 갔죠. "아유 딸기라도 좀 사 가지고 찾아뵙고 싶은데 가도 되느냐." 하니까 "아유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요. 그래서 인제 저희 친정 엄마께서도 돌아가셨지만은 자식을 7 낳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인제 자연스럽게 인제 엄마의 지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제가 그 어르신분들께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우리 엄마는 자식을 7 낳으셔 가지고 그 옛날엔 다 뭐 문고리 잡고 집에서 아기를 낳으셨고 그리고 또 그 새벽이 되면 광주리에 생선을 한가득 끼고 산 넘어 산 넘어 그렇게 생선을 팔으셔 가지고 밤에 집에 오시면 그 생선 팔고 대신 곡식으로 받고 온 만약에 보리쌀이 있다면 그것을 자식들한테 먼저 밥을 지어 주시지 않으시고 반을 먼저 항상 덜어서 그 이웃의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집에 나눠다 드리고 나머지 반으로 우리한테 밥을 지어 주셨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엄마의 그런 선함을 실천하는 모습을 항상 보고 자랐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그 어르신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면서 참 어느 어르신께서는 어제 그러셨거든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집에서 살았으면은 보통 욕심을 내고 더 큰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그렇게 베풀지 베풀기가 쉽지 않을 거라면서 어머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도 계셨고요. 또 한 어르신께서는 그 만약에 오늘이 아기가 인제 아기를 낳을 날이 인제 될 것 같으면 그날까지도 저녁 때까지 시어머니가 그 바깥에서 그 농사일을 시켜 가지고 도저히 배가 아프고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도 힘이 없어 가지고 애를 오랫동안 못 낳았대요. 그러니까 막 힘이 있으면은 좀 애를 빨리 낳을 수도 있을 건데 너무 그 애를 출산하는 날까지 너무 그 시어머니가 일을 시켜 가지고 밭농사 그런 거를 저녁 때까지 하다 보니까는 기운이 다 빠지셔 가지고 힘을 줘야 아기가 나올 건데 아무리 힘을 줄라 해도 힘이 빠져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아기를 낳으셨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남 일처럼 안 느껴지죠. 저희 친정 엄마께서도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으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참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잠깐 그분들의 얼굴을 표정을 잘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화사하게 빛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생기가 돌았고요. 그리고 그 어르신분들의 자신이 그 힘들게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털어 놓으면서 그 무언가의 그 홀가분한 마음과 그 참 얼굴에 생기가 돌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 보는 사람이든 누구든 어쨌든 그분들하고 그 대화를 할 시간이 참 중요하고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요양원에 뭐 음료수를 찾아 갖고 가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 먹기가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한 가정의 주부이고 자식이 셋 이나 있고 남편 있고 그런데 그게 뭐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어디다 그 아무 다른 목적 없이 사용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 같이 갔던 저와 친한 동생도 따라갔지만은 마트에 가서 그 장을 같이 봤잖아요. 물론 제 돈으로 다 샀지만 그렇지만 그 동생도 그뭐
오렌지 10,000원은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집에 가져갈 거라면서 오렌지 10,000원어치를 봉지에 담아서 계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보육원에 같이 아니 요양원에 같이 가지만은 그 동생은 뭐 오렌지라도 10,000원어치 안 샀거든요. 왜? 자기 집에 갈 거는 샀잖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돈을 아낌없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사용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동생은 어제 같은 동생은 수없이 많이 제가 어디에다가 나눔을 실천하고 뭐 보육원이든 어디든 많이 보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어렵답니다. 내가 실천하는 것을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고 나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동생의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왜? 아니 그게 안 된답니다. 그렇게 마음이 우러나지도 아니 하면은 좋은 거는 알지만 그게 안 된답니다. 당장 자기 집에 과일을 사 가는 게 쉽지 요양원 어르신분들한테 처음 보는 어르신분들한테 오렌지 10,000원어치 이렇게 사 가지고 건네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아무리 돈이 많은 대기업 회장님이든 아무리 뭐 돈이 많은 분들이라도 누구한테 돈 많은 10만 원을 좋은 일에 하신다고 해도 저는 박수를 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요. 아니 그분들 돈은 안 아까운가요? 이 세상 누구든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있든 없든 정말 선한 일에 돈을 쓸 줄 안다는 그런 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이게 자랑이 아니라 자랑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아니요. 저도 한 가정의 주부로서 이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제 자신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게 아무나 하기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몇십만 원을 들여 가지고 보육원에 그 가족 그 원생들에게 단체 식사를 시켰을 때도요. 저도 자식 생각이 나죠. '아유 이 돈이면은 자식들한테 옷 한 벌을 더 사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딱 마트에서 계산서를 보니까요. 그 요양원 어르신분들한테 그 드렸던 그 가격이 물건을 산 가격이 한 8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8만 원이라는 돈이 그게 가정주부로서 그게 작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8만 원이면은요 어디 가서 가족끼리 가서 삼겹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여성분이라면 어디 화장품 가게 가서 마스크팩을 많이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 소고기도 많이 사갈 수 있잖아요. 소고기 국거리들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 것을 뛰어넘었을 때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욕심을 내다 보면은. 뭐 죽을 때 다 쓰고 못 간다 해도 일단은 살아 있을 때의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10 원짜리 하나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면서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저도 제 자신을 칭찬한다니까요. 왜? 그런 마음을 내기가 어려운데 또 어제도 요양원에 갔다 왔다니까 아우 참 내 자신한테 박수를 쳐 줍니다. 대견하다고 말을 해 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제 같은 동생이 왜 동생은 그렇게 요양원에 보육원에든 따라가면서 10 원도 베풀지를 않는 거냐?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동생이 스스로 우러나서 자기 주머니에서 스스로 돈이 나와야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라기보다는 그게 좋은 뜻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아낌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생도 끊임없이 제가 좋은 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동생은요 저한테요 감사패도 만들어 준 사람이에요. 왜? 아직까지 그 동생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자신한테 큰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 저랍니다. 멘토랍니다, 저보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한테 감사패를 만들어 준 동생인데 맨날 저한테 감동받고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인제 그 가끔 가다가 인제 뭐 아예 1 년에 한 번씩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그 요양원 보육원에 하는 건 아니고 그 가끔 가다가 뭐 그냥 뭐 차 한 잔을 뭐 어느 경우에 산다거나 뭐 그 정도는 하죠. 그리고 뭐 자기 집에 있는 뭐 과일이라든가 조그만 화분 같은 게 그런 것도 인제 줄 때가 있고요. 아 그런 것도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정말 느끼고 여러분들께도 제가 참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는 좀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어르신분들도 40대 50대 60대 때 누가 그렇게 요양원에 가실 줄 알았겠습니까?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실 줄 알았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며 살듯이.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요양원 가게 되면은 가야죠. 그게 현실입니다. 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내 부모 남의 부모 따질 일이 아닙니다. 다 인간이라면 어차피 아기로 태어나 갖고 성장 과정을 거쳐서 노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 부모 뭐 남의 부모 따질 게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래도 뭐 일일이 다른 집에 어느 어르신이 계신지 우리가 모르니까 뭐 독거 어르신이라도 우리가 직접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그래도 그런 시설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그런 곳은 가면은 언제든 어르신분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은 정말로 요구르트 한 20개 아니 몇백 원짜리 하는 요구르트 뭐 아니면은 뭐 우유 조그만 작은 사이즈 우유 뭐 새우깡 뭐 몇 봉지 아이 괜찮습니다. 무엇을 뭐 빈손으로 가기는 그렇죠. 그래도 어르신들 뵈면은 뭐라도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런데 저는 어제도 느꼈지만 정말 여건만 된다면 오늘 또 가고 싶습니다, 다른 요양원에. 왜? 잠깐 동안 들렸다 오는 거지만 그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저는 느꼈거든요. 왜? 잠시 10 분이 됐든 20분 됐든 같이 동그랗게 그 식탁이든 어디든 소파든 앉아서 같이 지난 이야기도 좀 꺼내면서 "건강은 어떠시냐?" 그런 거를 여쭤봤을 때 화색이 도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뭐 그분들도 제가 자식은 아니지만은 반갑지 않겠습니까? 낯선 사람이지만 일단 이렇게 찾아와 줬다는 거에 대해서 기쁘고 반갑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어떤 요양원에 갔을 때는 저보고 "더 있다 가면 안 되냐."고 막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어르신은 "나는 아들이 보고 싶은데 아들이 안 온다. 안 온다. 딸이 보고 싶은데 안 온다. 안 온다." 저는 그 어르신의 그 말씀이 지금도 전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자식이 보고 싶은데 안 온답니다, 여러분. 그 얼마 동안 자식들이 안 갔으면 그런 말씀을 낯선 사람한테 하소연하실까요? "나는 아들이 보고 싶은데 안 온다. 안 온다." 아니 정말 이거 정말 가슴이 철렁 무너질 듯한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자식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어르신은 치매에 좀 걸리셨는데 인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면 그 출입문을 닫아 놔야 돼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갑자기 또 문 밖으로 나가셔 갖고 또 아무 데나 가시면 또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막 하루 종일 그 문 앞에서 "문 좀 열어 주라. 문 좀 열어 주라. 나 집에 갈란다. 아이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 주라. 나 집에 간다. 나 집에 간다." 아 제가 잠깐 그곳에 머물 때도 계속해서 그 출입문에 서 갖고 문 열어 달라고 "나 집에 간다."고 정말 그 광경을 안 본 분들은 그게 어떤 참 느낌인지 모르실 거예요. 정말 내 부모 남의 부모를 떠나서 정말 이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나 애잔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인제 뭐 많이 알려진 강사가 아니고 그냥 뭐 어 음 살다 보니까 또 세상에서 저를 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 인제 뭐 무료 봉사로 그냥 이곳저곳 불러주시는 곳에 가서 강의료를 일체 안 받고 봉사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요양시설 그런 데 가서 강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분들께 강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요양원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강의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 케어하시는 그런 직원분들과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의 마인드만 좋다면 그곳에 계신 어르신분들은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마인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우리가 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요양원을 운영하신다는 자체는 하늘에서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분들을 따뜻하게 내 부모처럼 잘 돌봐 주시면은 그분들이 세월이 가서 돌아가실 때도 그 따뜻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것이잖아요. 참 내가 참 말년에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참 요양원에서 살게 되어서 살았을 때 이곳에 그 원장이라는 그 사람하고 참 요양보호사든 모든 직원분들이 어찌나 그리 친절하든지 "나 참 따뜻한 사랑을 받고 가요. 그래 내가 죽었으라도 그 따뜻한 마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참 내가 기도해 줄 일이다." 아니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눈을 감지 않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요양시설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어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보살펴 드려야 되는 건가를 정말 절실하게 그런 마인드 중요한 마인드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전혀 저하고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고 낯선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왜 선함으로 대해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복을 짓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의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리고 그런 데서 전해지는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나중에는 큰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될 수 있는가에 그런 정말 세상 이치에 대해서 정말 좋은 강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천에서는 몇 년 전에 그 요양 사천 요양보 그 장기 요양기관 연합회 요양보호사 300 분을 그 삼천포에 있는 호텔 그 연회장인가요? 거기에서 거의 300 분을 모시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보람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그 어르신분들을 돌보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시잖아요. 정말 제가 또 강의를 일체 안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 설득력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저 역시 강의를 안 받고 봉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더라도 너무나 제가 당당하고 떳떳하고요. 돈을 안 받기 때문에요.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요양원에 다 한 번씩이라도 들려서 음료수라도 그냥 한 번씩 인사라도 드리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 드리고 참 건강을 기원해 드리고 그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작게나마 물질도 또 필요합니다. 뭐 작은 그런 뭐 드실 거라도 사 가지고 가는 게 또 예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그 우리가 그런 마음이 내야 된다는 거죠. 뭐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남한테 좋은 일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어찌 됐든 남편이 뭐 나름대로 작든 크든 회사를 운영하고 뭐 중소기업 뭐 지역에서 뭐 작든 크든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사는 집도 평균적으로 볼 땐 큰 집에 삽니다. 그것도 뭐 2 년이 되어서 또 뭐 제가 아마 남편이 저보고 항상 뭐 덕을 많이 쌓아 가지고 어 자신이 하는 일도 잘 된다면서 항상 저한테 그렇게 칭찬을 해 주고 그래서 이 집도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뭐 넓은 집에 살고 있죠,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저는 어 가사 도우미를 안 부릅니다. 왜? 솔직히 혼자서 청소하다 보면은 힘들죠. 뭐 집이 좀 넓다 보니까. 그러나 제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매일마다 어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뭐 가사 도우미를 일 주일에 뭐 2번이라도 불러서 집안일을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몇만은 없어서 제가 가사 도우미를 어 이제 부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돈은 제가 일부러 아낍니다. 왜? 청소라든가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제가 아직 건강하니까 하면 되죠. 오늘 뭐 다 못하면 또 내일 또 하면 되고 그런 돈을 아낌없이 다 좋은 일에 다 사용합니다. 뭐 남편이 저보고 "아이고 뭐 해외여행도 한번 뭐 기회가 되면 뭐 지인들하고 가라고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아니 나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고 나는 우리나라만 평생 이렇게 이곳저곳 가도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아니 나는 그럴 돈 있으면 다 정말 좋은 일에 다 사용하고 싶다." 아니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돈이 철철 남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남편한테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생활하는 주부고요. 뭐 저 자신한테 쓰고 쓴다면은 뭐 얼마든지 다 쓰겠죠. 뭐 그 돈이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그러나 제가 넓은 집에 산다 해도 가사 도우미 안 부르고 제가 살림 다 살고 그런 데서도 아끼고 뭐 골프 안 치고 골프는 제가 왜 안 배웠느냐면은 취미가 없어요. 뭐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오랫동안 검도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검도를 잠시 쉬고 있지만 운동도 뭐 넘따라 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 즐겁지. 그래서 뭐 그런 데서도 전략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생활비를 받는 그날 저는 우리 집에 있는 복단지라고 그곳에 항상 그달에 사용할 좋은 일에 쓸 돈을 미리 챙겨 놓습니다. 아주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매달 제가
좋은 일 안 하는 달이 없어요. 어디에 쓰든지 간에 누구한테 밥을 사든 어디에 뭐 보육원을 가든 요양원을 가든 누구 무슨 일을 하든 꼭 좋은 일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인제 완전히 루틴이 돼 있어요. 저의 삶의 루틴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좀 행복하게 살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요양원에 갔다 왔지만은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부모님은 뭐 양가 다 돌아가셨고요. 시부모님은 또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시부모님보다 친정 부모님께서 더 오래 사시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 자식 일곱을 다 가르치시고 나중에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힘이 없으시고 이제 장사를 그만두셨어요. 평생을 생선 팔고 하시다가.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두 분이 사셨는데 인제 수입이 없잖아요. 장사를 생선이라도 파실 때는 그래도 10 원이라도 이익이 있었다 하지만은 막상 장사를 그만두니까 생활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버는 돈이 없는데. 자식이 7 이라지만 누가 다 각자 결혼을 해서 다 자기 자식 있고 가정이 있는데 뭐 신부모라지만 그렇게 뭐 매달 생활비를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쉽나요? 그렇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태어난 그런 타고난 안고 태어나는 그 마인드부터 저는 선하게 태어났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살면서 느끼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일 수가 있나?' 정말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뭔가를 주고 싶고 막 밥이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인제 예전에 부모님께서 인제 장사도 못 하시고 집에 계실 때 생활비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게 자식들 오래 가르는데 돈 모아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한테 다 주고 했지. 아들 5 딸 2 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제가 총대를 다 메고 물론 남편에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자식이 셋 이었지만 제가 남편한테 더 달라고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비 받은 거에서 제가 줄일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나는 부모님을 외면할 수가 없다.' 그 어린 시절 뼈마디가 다 동상에 걸리시도록 그렇게 어 산등성이를 넘어서 생선을 팔고 오셨던 엄마와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아버지를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생활비를 받는 날 그때는 온라인으로 돈 붙이는 것도 거의 없었었나 몰랐었나 그 CD기에 가 가지고 무조건 부모님한테 매달 솔직히 거의 20년 동안 돌아가시기 정말 살아 계실 때 20년 동안 뭐 다른 형제들은 거의 아무도 거의 그렇게 매달 생활비 챙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총대 다 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20만 원 드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에서야 솔직히 고백하는데 매달 100만 원씩 그렇게 20년 동안을 생활비 받는 날 CD기 달려가서 붙여 드리고 참 그때는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자식들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왜? 난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살 때 물론 자식들한테 들어가야 될 돈은 썼죠. 그러나 내가 쓸 수 있는 돈에서 최대한 줄이고 전략해 갖고 부모님을 챙겨 드렸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어떤 장부를 수첩이랄까요? 그런 거를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득이 도저히 사정상 안 돼 가지고 한 달인가 거른 적이 있더라고요. 1 0 0 원을 매달 보내 드리다가 그날 몇 월 달에는 그 수첩에 비어 있더라고요.
아유 내 그거를 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월 달에 작은 딸이 100만 원 보내왔다고 다 20년 넘게 그걸 다 적어 놓으시고요. 한 달인가 제가 못 보내 드렸더라고요. 그거는 그 달은 공백이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아니 참 남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집을 가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셋인데 자기 가정 돌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자기 친부모라도 매달 그렇게 10만 원도 20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100만 원씩 그렇게 오랫동안 보내줄 수가 있나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내가 그 당시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1년 12달을 콩나물을 먹고 산다고 해도 어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길러주시고 학교를 그렇게 고등학교까지라도 길러주시고 보내주신 공부를 시키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인간으로서 저는 도저히 그런 저 자신을 용서를 못합니다. 저는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나를 낳아주시고 고생하신 부모님을 어찌 외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도리로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요양원에 갈 때마다 앞으로도 가게 된다면 그분들이 나의 부모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다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저축하는 돈은 거의 없었죠. 왜냐면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다 우리 시부모님은 다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저 때문에 살았다고 그렇게 몇 번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 너 같은 자식은 없다. 우리가 너 때문에 살았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제가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친정에 가면은요. 엄마가 동그란 양은으로 된 그 밥상 있잖아요. 거기다가 조기도 굽고 미역국도 끓여갖고 그 거실에 저보고 밥 먹으라고 이렇게 들고 오실 때 손이 막 발발발 떨어졌어요. 아니 엄마 왜 그렇게 손이 떨리시냐고. 그러면은 아이고 부처님 이게 내 딸이 아니라 부처님이잖요. 부처님이잖요. 우리를 이렇게 매달 먹여 살려고 세상에 돈을 100만 원씩 보내는 이 세상의 부처지. 아이고 내 딸이 아니에요. 나는 딸이 아니에요. 나는 딸이 아니라 부처로 보여서 내가 너무 이렇게 죄송스러워서 내가 손이 떨려. 세상에 저를 딸인데도 딸이 아니라 부처로 보인다면서 그렇게 막 밥상을 들고 오는 손을 떨으셨어요. 왜? 부모지만은 자식이 7이지만은 세상에 시집간 딸이 20년 가까이 그렇게 자기도 자식이 셋이고 남편이 있을 건데 살기 힘들 건데 부모를 그렇게 외면 안 하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면 거금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보내주는 딸이 딸로 보이지 않고 부처로 보인다면서 그렇게 조심스러워하시고 아이고 세상에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이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렇게 고생하신 부모님한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지금 뭐 가끔가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뭐 부모를 뭐 버리고 아니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경악스러운 일이고 저는 너무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무엇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정말 그리고 부모님께서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시라면은 정말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말 돌아가시고 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살아계실 때 정말 돼지 삼겹살 한번 적게 드시고 돼지국밥 한번 덜 드시고 부모님한테 10만 원이라도 용돈이라도 자주 보내드리고 자주 찾아 뵐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신경 썼다 해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더
못 해드린 것이 후회가 되고 그렇게 지금도 너무나 애잔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잘하는 게 자식들한테 뭐 먹을 거 한 번 더 사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한 자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 생전에 정말 좋은 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제처럼 내 부모가 아니라도 요양원에 찾아가서 먹을 거라도 사서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자식들한테 할 일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식들에도 그것을 배워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그렇게 전해주면서 착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저는 진짜 바라면서, 이렇게 세상에 나눠주는 돈이 전혀 아깝지도 않고 착하게 자란 저희 자식들도 전혀 그런 돈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식들이 뭐 밥을 굶습니까? 뭐 다 괜찮습니다.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러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식들이 저를 기억할 때, 아, 참 우리 엄마는 살아계실 때 정말 착하신 분이었다. 어찌됐든지 간에 참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셨고 그렇게 오랫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셔가지고 결국 강의까지 하시게 돼서 강의도 이제 무료 봉사로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 봉사도 하셨고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도 엄마처럼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고 느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저는 바라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요일 아침에 제가 40분이 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어제 요양원에 갔다 온 느낌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값진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일요일 편안한 휴식과 함께 그리고 또 활기찬 그런 휴식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